예, 보험 고민이나 자산 관리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69번이고 문자는 무료인데요. 013-3366-0110번. 지금 연락 주시면 이 시간에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나 상담 못 받으셔도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도와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는요, 2004년도에 예. 슈퍼케어 종신보험이라는 그 미래에셋에 들었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그랬는데, 2006년도에, 2009년도에, 예. 2009년도에 모야모야병하고, 뇌경색 판정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갖고, 왼쪽이 편마비가 왔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운동하고 막 이렇게 재활치료받고 그래서, 다리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다리는 괜찮아서 걸으면 잘 걷는데, 그래도 그 마비됐던 데가 조금 걸으면 피곤해서 그냥 다리가 끌려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네. 구체적으로 봐드릴까요? 근데 미래생명에서 예. 전화가 왔는데, 보험료를 지급을 못하겠다고, 예. 예,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한쪽 손은 지금 못 쓰거든요. 2004년도에 지금 가입을 하셨고, 2009년도에 병 진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보험 가입을 타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서정아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더 나눠보십시오.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면 장애가 조금 혹시 남아 있으신 건가요? 예, 지금 장애 5급이에요. 장애가 리병관 장애 5급. 예. 그러시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보험료를 청구를 했을 때 청구되었을 때 나오지 않는 것들은 가지고 계신 상품들의 이 특약에 또는 아니면 이런 네. 병명의 약관에 이제 명시가 안 돼 있을 경우 보험사가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담보 특약들은 들어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다른 이유로 거절을 했을 때 실수로 사실은 놓치는 경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사실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요, 거절은 보행이 하다고, 네네. 예, 보행이 가능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버스를 못 타요. 네네. 그래서 이 주위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사는 주위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주위에 병원은 지금 입원한다가 찼다 그래서, 저기, 통원치료를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먼 데로 가야 되는데, 먼 데로 간 데는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제가 못 타요. 한쪽 손이 불편해서 못 타요. 한쪽 손을 놓치면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한쪽 손은. 근데 카드를 찍으려면은, 한쪽 손을 어디 붙들고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카드를 찍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버스를 제가 못 타거든요. 그래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보험사에서 청구가 지금 안 되었다는 걸 사실 바로잡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는. 이 기존에는 안 된다고 청구를, 보험을 지급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예, 그래서 너무 보험료는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 형편에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저거. 뭐 납입 면제나 이런 것도 지금 안 되신 건가요? 예, 납입 면제 안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때는 그때 처음에 병 났을 때는 그때 심사를 했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납입 면제가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보험 청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법적으로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가 붙어서 함께 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고객분들이나 이제 저희가 보험사랑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적인 부분이랑 전문가적인 부분이 동반돼야만 사실은 좀 처리가 좀 수월할 수 있고 의사소견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소견은 제3의 병원에 가서 또 의사소견을 제3의 병원에 가서 한다 그래갖고 여기 집에 와서 동의서를 2번 받아갔어요. 네네. 한 번은 이제 내가 입원했던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지라든가 뭐 그런 거 뛴다고
한 번 와서 뛰어갔고요. 그 다음에 와서 또 손해사정사에서 와갖고 또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구한다 그래갖고 또 뭐 고대 안암병원 뭐 어디 병원 해갖고 또 이렇게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기억을 잘 못하겠어. 어느 병원에 가서 자문을 구했는지. 그랬는데 그 병원 4군데를 적어갖고 와서 제3의 병원에 가서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제3의 병원에 가서 하면은 제3의 병원에서 내 상태를 아냐고. 내가 입원했던 병원에 가서 해야지 내 상태를 알지.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 손해사정에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이번 상담은요, 그냥 방송 중에 끝낼 게 아니라 향후에 네. 전문가를 또 연결해 드려서 좀 더 깊은 상담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전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전문가가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셔서 두 번째 전화 연결부터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우리 남편이 예. 41살인데요. 예. 종신보험, 그동안 이제 일반 건강보험만 저희가 갖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종신보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종신보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변액보험, 변액 종신보험하고 일반 종신보험이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예.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변액 종신보험을 많이 친절을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변액 종신보험이 뭐 이렇게 손해일도 있다고 뭐 원금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 변액 종신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전화를 정말로 잘 주셨고요. 그러니까 네. 남편분께 종신보험을 가입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네. 보험 종류들이 있는지 어떤 게 네. 내게 제일 잘 맞는지 알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예, 오선영 전문가님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풀어드릴 겁니다. 얘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이제 41세 남편분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네. 네. 변액보험하고 일반 상품으로 나눠지는데 변액보험 권유를 많이 받으신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일반 종신보험을 원하는데 변액 종신을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변액은 좀 손해도 내가 낸 보험료도 못 받고 손해도 있고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네. 그 변액보 종신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아, 네네네. 일단 변액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면 가입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변액 상품은 일단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처음 보험을 만들 때 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이란 게 있거든요. 이자를 상정할 때요. 변액 네. 상품은 좀 더 높은 이율을 불이를 해요. 그래서 네. 보험료가 일단 일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한 2만 원 정도가 저렴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생각하신다면 변액 상품을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액 투자에 대한 손해율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과 주식, 펀드 투자 두 가지를 나눠져 있거든. 그 펀드 투자가 채권과 네. 주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70%는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채권이라는 건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케이스고 보는 율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주식 부분에서만 이제 등락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주식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온 상품 중에는요, 아예 노후자금으로 만약에 지금 원래는 보장을 원하신 거잖아요. 네, 보장도 원하고 네네. 사원보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낸 돈 좀 다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장을 중간에 해지하실 것이 아니라면요. 요즘 나온 신상품 중에는요.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실 때 3% 또는 3.25%를 노후자금으로 돌려드리는 상품이 있어요. 최저 보증을. 그럼 그때 당시에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가주는 거고요.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나왔다, 평균치 이하이다 할 경우에는 3% 또는 3.25%를 아예 보증을 해서 그걸로 노후자금을 계산해서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회사를 네, 잘 선택하시고 상품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변액 종신을 내가 가입을 하더라도 네.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낸 보험료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를 보증을 해주신다는 얘기시죠? 아, 그렇죠. 대신 중도에 해약하시면 안 돼요, 조건은. 이걸 노후자금으로 쓰실 네. 경우 가능하신 거고요. 중도에 그냥 예를 들어서 나 20년 있다 해약할래? 만약에 해약해서 썼다? 그랬을 경우에 손해보실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제가 일반 건강보험에서 제가 급할 때는 약관 대출 같은 것도 써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변액보험에서 약관 대출이라든가 뭐 중도일치 뭐 이런 것도 제가 활용을 할 수 있나요? 아, 네.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대신 약관대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상품이다 보니까 약관대출 신청하시고 이틀 뒤에 나오실 거예요, 돈이. 아. 네, 그러니까 주로 만약에 그날 당일날 필요하실 경우에 중도인출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중도인출을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망보험금이 발생해서 사망보험금을 이제 지급받게 된다 그러면 500만 원만 제하고 뭐 나머지 보험금이 그대로 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는 선생님. 아,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시죠? 너무 네 많아요. 예, 질문하는 것만 납입 들어도 기간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예, 좀 알아봤는데 뭐 예. 납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뭐 언제까지 보장은 우리 사망보험금은 언제까지 되는지 그다음에 보장받는 부분은 또 몇 세까지 되는지 뭐 이것저것 많이 궁금해요. 예, 서울경제TV 정말 잘 전화하셨고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오선영 전문가님 다시 통화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다 상세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화 문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을 이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048님께서는요, 저는 중국인입니다 하시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고요. 또 하나 문자로 들어온 거 보면, 휴대전화 뒷번호 9407님께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라면서 추천을 하는데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정아 전문가님께 두 번째로 들어온 문자 상담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배타적 사용권이 뭔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봤을 때는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규제 안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 보험사 저 보험사 사실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이 자체가 이제는 규제가 안 하고 먼저 너희가 상품을 만들면 우리가 규제를 할게라는 이 뒤따라가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 상품 자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 상품에서 만약에 차이가 있고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 흔히 표현하는 그냥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의 특허인데, 뭐 어떠한 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약에 안전운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혜택을 본다. 운전 습관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뭐 보험료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한방보험이랑 기존에 없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배타적 사용권이라고 해서 3개월이나 6개월 기간 자체적으로 지금은 뭐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 보험사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특허처럼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다른 보험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하는 게 나에게 맞는다면 가입하셔도 괜찮고요. 특허를 가진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와는 좀 없는 차별화된 상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 특허의 내용이 내게 맞는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겠군요. 전문가의 상담이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407님의 궁금증 저희가 지금 풀어드렸고요. 첫 번째로 들어왔던 문자 또 풀어볼게요. 저는 중국인입니다 하시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네, 보험 당연히 가입 가능합니다. 네, 외국인들은 외국인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증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체류 넘버가 있습니다. 뒤에 그 체류 넘버에 따라서 간혹가다 가입 거절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의료실비뿐만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나 또는 우리가 많이 받고 싶어하는 진단비, 수술비보험 다 가입 가능하고요. 혹시 또 한국에 사시다가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거소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소증이 있으신 분들도 보험 가입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실비를 외국에 계신데도 또 탈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회사에서는 외국에서 되는 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금액이 그다지 크진 않고요. 외국에 계시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많이 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보험료가 병원비가 비싸서 미국에서 수술하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의료보험 적용 받으시는 분들은 또 의료 실비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진단비나 이런 거 당연히 한국에 나와서 하시는 것들은 다 되고요. 그래서 뭐 거수증을 갖고 계시든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던 간에 이제 누구나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죠.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고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9번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지금도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해볼 수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재무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례가 들어와 있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변액보험을 포함해서 보험을 한 5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보장은 잘 갖춰져 있는지, 변액보험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변액보험에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 어떤 사연이었는지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를 이런 남자분이셨습니다. 예. 특이하죠. 네,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서도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병원을 가셨는데 처음 배웠을 때는 사실은 이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하고 있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들어놓은 보험, 그다음에 네. 친척분이 이제 가입시켜주신 보험, 이렇게 해서 보험을 3가지 정도 있었고, 뭐 펀드나 청약, 뭐 적금 정도만 사실은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상황 자체에서 제가 이제 뭐 그동안 뭐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만기가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플랜을 세웠는데 그 사이에 어떤 설계사분이 오셔가지고 가지고 있던 적금도 해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종신보험 30만 원과 그 다음에 변액보험을 30만 원을 또 추가로 가입시켰는데 이분은 소득이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떡하죠? 제가 월급 관리가 안 되고 보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보험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다시 진행하게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보험 가입 현황이 어땠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예.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순서가 이제 시간 순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K손해보험에서 간병보험이랑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건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주셨던 이제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N생명의 종신보험을 이제 친척분께서 이제 N사에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또 가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분이 오셔가지고 D생명이나 M생명 상품을 이렇게 가입을 시켰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N생명의 종신보험이 13만 원, D생명의 종신보험 30만 원. 이건 근데 저축으로 판매를 한 거거든요. 예.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상품명의 끝에 보면 알다시피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이 사례자분은 전혀 모르셨고요. 그 다음에 M생명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저축이라고 되어 있는 3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손해 간병보험과 K손해 건강보험은 각자 이제 10만 원과 4만 원. 그래서 총 87만 원, 200만 원 중에 87만 원을 보험료로 내시고 계시고, 그 외에 펀드나 청약,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그 다음에 또 빌린 대출 상환까지 너무 빠듯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저 같아도 빠듯해서 뭐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약이나 적금 같은 걸 제외하고도 보험료만 87만 원.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좀 별로였습니까? 일단 보장도 별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지금 추가적으로 된 금액이 보험료가 27만 원에서 60만 원 더 추가가 됐거든요. 하나는 30만 원 저축이라서 말이 되지만, 다른 하나 30만 원은 이 해지환급금을 봤을 때 약 14년이 돼야만 원금이 돼요. 예.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장성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더 크고, 이 목적 자체가 이 아이, 지금 당장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더라도 뭐 나이가 들어서 39살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들 자체가 종신보험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 30만 원 추가적으로 30만 원 납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8년이면은 해지환급금 100%에 도달한다라고 표시해놓은 걸 보면서 사실은 너무나도 열받고 너무나도
어찌 보면 속여서 팔았다는 그 마음에 사실은 제가 더 화가 났던 거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보장 내용 부분을 보셔도 지금 N생명의 종신보험, 이제 친척분께서 가입해 주셨던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암 부분이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품의 특성상 이 암 부분이 갱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명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뇌출혈, 그다음에 심근경색으로 약 2천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외 특약들과 함께 이제 약 13만 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고, D생명 종신보험과 그다음에 M생명의 뭐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 이제 저축으로 판매를 했는데, 보다시피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사망보험은 약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30만 원 조금 넘어서 할인을 받아서 29만 원 정도, 약 대략 3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지금 납입하고 계셨고, K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간병보험, 상품명 자체가 간병보험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이제 간병보험, 장기 요양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 외적으로 암진단금 1,5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심근경색 1,000만 원, 그래서 약 1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K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은 추가적으로 이 나머지 부족한 거라면서 암보험이라면서 또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금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중복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이분 나이에 맞지 않게 들어가 있는 보험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가입하고 있었던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괜찮았나요? 기존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도 네. 이 설계사분이 이야기를 해줬던 여러 가지들이 어찌 보면 다른 설계사들, 그러니까 펀드 관련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설계사분하고 똑같았고, 사실은 가입하고 나서 가치형, 성장형으로 이렇게 해서 놔두고 추가적으로 계속 납입을 하면 너가 손해보진 않을 거다라고 해서 펀드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 상태의 그런 설명만 사실은 했던 부분 좀 있습니다. 서정화 전문가님께서 이제 고심한 끝에 리모델링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변화를 좀 주셨어요? 네,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일단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이 상품들을 예. 줄이는 게 먼저였고요. 왜냐면 소득 봤을 때 학자금은 400만 원 정도 있었다가 다 갚아서 이제 50만 원 정도 남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외에 대출도 역시나 나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0만 원의 저축이 아닌 보험으로만 87만 원, 물론 변액이 포함되어 있고 저축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한 상태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분은 결혼할 때 당장 돈이 없어 또 돈을 빌릴 테고, 그러면 역시나 대출 부분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소득과 지출을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저축 가능한 금액으로 따져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수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상품들 지금 분산돼서 쪼개져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이 상품들 자체가 진단비가 이 정도 나와서 내가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 그 다음에 다 분산 투자,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거든요. 분산 투자라는 게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또는 아니면 국내나 해외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야 되지, 보험사 안에서 분산이 되어봤자 사실은 보험료로 소멸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갖고 계셨던 M생명 변액보험은 저축이고 지금 당장 해지를 하더라도 이게 부담스럽다고 해지를 하더라도 이 자체를 손해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M생명의 이 변액보험 그대로 유지를 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D생명의 종신보험은 목적 자체가 저축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심지어 30만 원 추가 납입 30만 원 더해서 60만 원을 가져가야 되는 상품으로 구성 자체를 애시당초에 놨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다행인 거는 가입한 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해지가 아니라 그냥 취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좋았었고, N생명과 K손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들, 담보들 자체가 지금 K손해 LTC 간병보험은 지금 차라리 실비보험으로 그냥 단독 실비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겠다는 좀 의견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단독 실비로 10,000원으로 좀 변경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사에 종신보험을 하나 넣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채워가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87만 원에서 보험료가 약 40만 원대로 이렇게 확 떨어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학자금도 갚고 대출도 갚고 나면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여유자금을 CMA나 이 저축 자체를 좀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하는 형태의 그런 플랜까지 조금 잡아드렸습니다. 서정화 전문가님, 네.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이제 월급을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요, 이분같이 한 25% 정도를 보험료로 납입하면 적정한 수준일까요? 보통 뭐 10% 내외 정도 10%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 8%, 12%라고 하는데 사실 기준이라는 게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집안 내력이 있거나
병력이 있거나 안 좋은데 그거를 10%니까 나는 그 10%만 내야지 라고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나 여러 가지 좀 환경적인 요인과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대략적으로 10% 정도가 되면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꼭 10%는 아니고요. 그래서 200만 원이면 대략 한 20만 원 내외 정도인데 저축성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그다음에 대출이 껴있으면 조금 더 보다는 대출에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대략 10% 내외 정도에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2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지출을 다 잡고 그리고 나서 보험료로 대략 한 14만 원 정도 내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저축하시면서 여기에 여유자금들을 넣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까지 가져가시고 사실은 없는 것들이 연말정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30만 원을 넣는다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는 연말정산 혜택을 좀 덜 받더라도 내년에, 내후년에 소득이 늘어나면 그렇게 연말정산까지 가져가자라고 좀 어찌 보면 플랜을 세워가는 형태로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정말 남이 든다고 똑같이 따라 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컨설팅 사례 다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예, 머니 컨설팅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 모두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69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머니 컨설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